마우스가 올라가면 선이 파랗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컴쟁이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포토스케이프 X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묶어주는 콜라주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이어붙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 메인이라든가 이런 상단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좀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콜라주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묶어 놓는 기능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주는요, 맨 위쪽의 메뉴에서 콜라주로 들어가세요. 콜라주로 들어오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장짜리의 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장짜리 칸을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많은 레이아웃들 중에서 나는 사진을 한 두 장 가지고 쓰겠다, 세 장 가지고 쓰겠다. 거기에 따라서 위쪽에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네 장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짜리를 눌러봤더니 여기는 전부 다 내장과 관련된 디자인의 모양들이에요. 적당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 속에다가 사진을 넣는데요. 여기 사진을 넣을 때는 왼쪽에서 사진을 이렇게 한 장씩 끌어다 놓으셔도 괜찮고요. 동시에 여러 장의 사진을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끌어다가 떨구셔도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는데요. 사진을 또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사진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진의 배치도요. 나는 여기 오리 사진을 아래쪽에다 놓고 또는 뭐 이 발레하는 사진을 아래쪽에다 놓고 항아리 사진을 위에다 놓겠다. 그렇다면은요. 다시 왼쪽에서 내가 항아리 사진을 위에다 놓겠다 하는 곳에다가 끌어다가 떨구시면 다시 항아리 사진 다시 항아리 사진을 끌어다가 위에다 떨궈 주시면 그 사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는 또 발레하는 사진으로 끌어다가 떨구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요. 또 응용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보면 마우스가 올라가면 선이 파랗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기 조절도 되지만 양쪽 끝에 보시면 이런 동그라미 점이 있어요. 이 점 있는 부분에 마우스 대시고요. 끌어내리시면 자, 형태의 간격도 모양도 조절이 가능하죠. 좀 더 이렇게 옮겨볼까요? 이러한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배경색이 흰색인데 배경색을 좀 바꾸겠다 또는 뭐 둥글기 여백 같은 걸 좀 주겠다 하신다라면 위에 간격을 조절을 하시면 더 많이 적게 또는 여백도 한번 눌려보시고요. 여백은 바깥쪽 여백이 되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둥글기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둥글기가 처리가 되네요. 그러면 저는 여백 조금 더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도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배경도 패턴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컬러 감각으로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배경 흰색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 상태가 조금 밋밋하다. 나는 여기에다 뭔가 글자를 좀 하나 좀 집어넣거나 뭔가 다른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삽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삽입을 눌러서 거기에서 저는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 도형에서 이 모양이 좋겠네요. 터치하고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도 들어오죠. 자, 도형의 형태도 조금 회전을 시켜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요. 이 도형의 외곽선도 색깔도 바꾸고 좀 더 굵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왼쪽에 외곽선을 클릭을 하시고 색상, 외곽선의 색상 난 빨강으로 하겠다. 두께도 좀 더 크게 하겠다. 작게 하겠다. 조절하시고요. 그림자도 좀 넣겠다. 체크. 이런 모양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이 안에다 글씨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다시 삽입을 눌러서 이번에는 T, 텍스트 누릅니다. 텍스트 나오면 여기에다가 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글씨 쓴 것을 여러분들이 꾸며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림자 빼버리고요. 글자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파랑색으로 할까요? 파랑색으로. 그 다음에 줄 간격이 너무 넓어서 줄 간격을 좀 줄이겠습니다. 줄 간격 줄이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꾸며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콜라주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나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저장을 하시는 거겠죠? 저장.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응용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이어붙이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어붙이기라는 기능으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이어붙이기 기능은요.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조금 전에 작업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옆으로 길게 또는 아래쪽으로 길게 이렇게 작업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길게 놓고 자, 이것도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붙이기 기능은요. 메뉴 이어붙이기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사진을 내가 이어붙이고자 할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세 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끌어다가 위쪽에다가 떨궈 주시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떨궈 주시는 겁니다. 추가로 더 넣어야 되겠다면 또 다시 끌어다가 위에다 떨구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쯤은 빼야 되겠다. 그러면 선택하고 여기 위에서 X 눌러서 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나는 이 백설공주가 오른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위쪽에서 백설공주를 끌어다가 오른쪽에다 떨구세요. 이렇게. 아래에서 아래에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다가 뒤에다 놓거나 뭐 앞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카페나 블로그 같은 맨 위에 메인에 올라가는 기능들인데요. 처음에는 여기가 여백도 없고 공백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여백도 0이고요. 간격도 0이고요. 둥글기도 0이고요. 이 상태로 처리가 돼요. 근데 너무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저는 여기서 간격을 조금 넓혀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백도 같이 넓혀 봅니다.
자, 이런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둥글기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둥글기 조절을 했더니 끝에가 이렇게 둥글어지는 거 보이시죠? 조금 더 이런 모양으로 둥글게 할까요? 자, 둥글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요. 배경 색깔 바꾸는 거 누누이 해봤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배경도 바꿔보고 등등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상태를 가지고 위에다가 나는 삽입해서 글씨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이어붙이기에는 삽입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다면 얘를 블로그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 건가 하면요. 그대로 이 상태에다 놓고 어느 사진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비어있는 빈 공백 쪽에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클립보드에 복사하기를 누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블로그나 카페 제목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사진 편집 위쪽 메뉴에 사진 편집으로 들어오세요. 자, 사진 편집 들어와서요. 지금 아까 작업하던 게 그대로 있었으니까 여기 위에 X자를 눌러서 빈 화면을 만듭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빈 화면에서 클립보드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아까 작업했던 내용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쪽에 왔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을 꾸며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라든가 카페 메인에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약 966 정도가 돼요. 가로 사이즈가 966 픽셀입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봤더니요. 아래쪽에 봤더니 1699, 350이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길어요. 그러면 이 사이즈의 길이를 먼저 맞춰주셔야 돼요. 그 맞춰주시는 게 오른쪽에 크기 조절이에요. 자, 크기 조절 눌러서 일단 저는 가로 크기만 좀 줄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어서 제가 여기다가 966하고 엔터를 치면은요. 이러한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크기 조절해서 가로 966하고 맞춰주시면 적당한 사이즈가 나와요. 블로그나 카페에 메인에다 장착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일단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가운데쯤에다가 우리 카페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그대로 놓고 쓰셔도 되고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을 지워내고 위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을 눌러주시고요. 도형, 사각형 도형 눌러주시고 해당하는 도형을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려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또 다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면 이 색상을 뒤에 있는 거와 같은 색상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바꿔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색상 앞쪽에 흰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황토빛 나는 곳을 클릭을 해서 찍으면 같은 색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레이어 병합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따로따로 개체가 놀지 않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글자를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 글자를 써주셔도 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투명 글자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거 갖다가 꾸미셔도 되죠. 자, 저는 투명 글자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 한번 갖다 집어 넣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투명 글자 만들어 놓은 폴더를 찾으시고 해당하는 글자를 끌어다가 위에다가 떨궈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며 주셔도 되고요. 또는 자, 좋은 날 이렇게 끌어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 배경으로 투명한 글자 배경에 이미지 넣는 거 이런 거 작업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아, 갖다 놓으니까 양쪽 그림이 있는데 글자 소개까지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시다라면 지워내시고 여기다가 위에 가서 텍스트 T자 누르시고 텍스트로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여기에다가 자, 좋은 날 뭐 웃어요 카페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글씨에 글씨 꾸며주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죠. 글씨 색깔이라든가 뭐 외곽선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꾸며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넣고 싶다. 그러면 해당하는 글자를 오른쪽 복제하기 눌러서 끌어다가 놓고 글자를 변형을 주는 거죠. 이번에는 웃는 날, 뭐 이러한 블로그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날이라는 글자는 조금 더 변형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른쪽 아래에 변형을 체크하시고 변형을 눌러서 자, 거기에서 저는 뒤틀기 없음 되어 있는데 눌러서 부채꼴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날, 웃는 날. 자, 그럼 이 웃는 날은 또 변형 눌러서 마찬가지로 아래 부채꼴 또는 부채꼴 역시 부채꼴을 하는데 자, 확인하고 웃는 날이니까 웃는 미소 같은 것처럼 만들면 되겠네요. 좋은 날, 웃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다가 또 다른 말을 쓰신다라면 또 텍스트 눌러서 자, 또 텍스트 눌러서 이번에는 뭐라고 쓸까요? 행복한 우리 집 글씨 쓰시고 자, 얘 역시도 아래쪽에 변형 눌러서 또 아래 부채꼴 확인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저장을 하시면 블로그나 카페 메인의 이미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저장, 원하는 장소에 저장하십니다. 오늘은 콜라주와 이어붙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묶거나 블로그나 카페 메인에 디자인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응용하시면 멋진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쟁이 문이었습니다.